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9월 7일 오전 11시 1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화민국의 성립, 여기를 할 차례죠. 여기를 할 차례인데, 잠깐만요. DJI에서, 이게 DJI 마이크 3거든요. 마이크 3라는 건 뭐냐면 DJI에서 마이크를 3번이나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1, 마이크 2, 마이크 3. 이게 세 번째로 출시한 마이크 3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 3 제품에서도 채널 1이 있고, 채널 1이라는 건 이제 마이크가 하나다. 그런 말이죠. 채널 2가 있고, 채널 2는 마이크 2개다. 이거는 채널 4입니다. 마이크 4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 혼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마이크 4개씩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필요가 있으니까 구입한 겁니다. 근데 이 채널 1, 채널 2는 설정이 비교적 간단해요. 마이크가 이제 여러 개가 아니다 보니까 설정이 간단한데, 이 마이크 4는 말이죠. 마이크가 4개씩 되니까 설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 3를 구입하고서 어제 녹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음질이 안 좋았어요. 내가 처음 사용하는 거라 이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음질이 안 좋았는데, 유튜브를 올린 후로 내가 이제 혼자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이 마이크 녹음 테스트를 내가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내가 완전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는 녹화는 좋은 음질로 내가 이제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의 성립일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구입해 보면,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대체로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품질이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 DJI라는 회사도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에서 나온 물건이다, 이거죠. 결국은 이것도 중국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선입견을 깨뜨리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중국 물건이라면 품질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DJI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신뢰감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도 DJI에서 출시한 마이크를 사용해 보면 확실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DJI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사느냐면은, 이 마이크가 지금 녹화할 때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출시된 DJI에서 나온 오즈모 360이라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오즈모 360 액션 카메라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오즈모 액션 360에서 연동이 된다, 이거죠.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순원이, 그러니까 중화민국의 성립 여기를 할 차례죠. 이제 중화민국이 성립되기 전에는 청나라라고 했잖아요.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가 통치하던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지금의 이 민주국가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였었다, 그죠. 황제 1인이 다 통치하는 그런, 황제 1인이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나라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 순원이 이제 중화민국을 성립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건 뭡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백성민이거든요, 백성민.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축이 되고, 백성들을 위주로 하는 나라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화민국이라는 건 현대와 같은 그런 현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원과 장개석이 이끄는 일파가 승리했더라면,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순원과 장개석 일파가 이끄는 국민당이 승리를 했었더라면 오늘날 중국은 자유 세계가 됐겠죠. 근데
이 순원과 장개석이 이끄는 세력이 패하고 모택동이 승리한 바람에 오늘날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원이 일방적으로 신해 혁명의 주동자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는 1911년 말 신해 혁명이 일어날 당시 미국에 있었다. 게다가 막상 봉기가 일어나던 타이밍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이 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혁명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아마 본격적인 상황을 잘 몰랐기에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하여튼 그는 이후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면서 혁명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청조에 대한 차관 지원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거를 읽어보면 이 손문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손문과 장개석 일파가 승리를 했다면 지금 중국 대륙은 자유세계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 손문이라는 사람은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개석과 손문 일파가 승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중국 대륙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후 12월 25일 대중의 환호 속에서 상하이에 상륙한다. 이때 혁명군은 순원이 대량의 차관이나 해군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순원 본인은 혁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왔다라고 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순원은 1911년 12월 27일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에 선출된 뒤 태음력을 폐기하고 태양력을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중국 전통 사상에서 역법에 대한 관장은 군주의 고유 권한이다. 즉 달력을 개정한다는 의미는 청조 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을 의미한다. 1912년 1월 1일 순원은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초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다. 그 당시에 중화민국 연호 서력기원도 덤으로 도입했다. 순원은 그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에 선출된 뒤에 태음력을 폐기하고 태양력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태음력이라는 건 뭡니까? 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이 조선이나 예전에는 양력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이라는 게 뭡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음력이다고죠. 그런데 중국이나 이 조선이나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음력보다는 양력을 이제 쓴 거죠.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다, 그죠. 그때 그래서 순원이 이 총통에 선출된 뒤에 음력을 폐기하고 이제 양력을 쓰자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지방 유력자들이 선출한 얼굴마담 이상의 의미는 없었고 전국 각지로 번져가던 혁명도 청조의 뒤늦은 조치로 점차 소강되어 가고 있었다. 결국 순원은 북방에서 혁명군과 대치 중이던 유안스카이와 타협한다. 이때 순원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혁명군 관련자들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혁명군 입장에선 북양군과 맞짱뜨는 게 부담스럽고 유안스카이 역시 청 황실의 진압 명령을 받긴 했지만 황실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진압 초기부터 주중 영국 공사를 통해 혁명군과 타협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순원은 청을 무너뜨리지만 기존 황실을 대우해주고 임시 대총통은 유안스카이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해 4월 대총통직을 사임하고 만다. 여기 보면 그 유안스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유안스카이가 뭐냐면은 중국 발음으로는 유안스카이라고 하는데 한문 발음으로는 우리나라 한문 발음으로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가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내가 아는 블로그에서 이 원세계에 관해서 잠깐 원세계
원세계에 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정변 세력이 승리를 했습니다. 정변 세력이 정변에 성공을 해가지고 3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3일 동안 궁궐을 지배하고 통치를 했었는데 왜 3일 만에 물거품이 됐냐면은 이 민비의 친족 세력이 민비 세력이 그때 당시 원세계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서울 가면은 명동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중앙우체국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중국 대사관 자리에 그때 당시 원세계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하고 있었다래요. 이 민비 세력이 원세계를 한테 찾아간 겁니다. 위안스카이 이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지금 조선은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흉악한 반란 세력들이 궁궐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상태대로 돌려달라. 원세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민비의 친척들이. 그래가지고 원세계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위안스카이가. 이 사람이 한문 발음으로는 원세계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위안스카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인물이죠. 그 위안스카이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위안스카이가 바로 원세계다 이 말이죠. 갑신정변에 개입했던 원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월에 손문희가 대총통직을 사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협상은 결국 청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성공시키지만 중화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협상의 효과는 뭐냐면은 손문은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중화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데는 크나큰 힘을 보탰지만은 그러나 중국 대륙이 민주국가가 되게 하는 데는 손문희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중국 대륙이 공산국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실권을 장악한 원세계가 독재자로 돌변해 사사건건 의회와 부딪히고 내각 책임제를 유지하려는 국무총리 탕사 오이를 축출하고 내무총장 자오빙진을 내세워 숭자오론 암살사건, 선우대 차관 사건 등을 기획하며 독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 갑신정변에 개입했던 인물이라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민주공화국을 설립하려는 그런 컨셉을 가진 인사들을 다 이렇게 압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독재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이 공산당을 태동하는데 그러니까 일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원세계가. 여러분 말이죠. 모든 세상 일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가난하게 살며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겠어요? 아니 다 출세하고 다 잘 살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 이 세상이라는 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출세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개인도 그런데 국가는 더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중국 대륙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유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게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오늘날 중국 대륙이 이제 공산국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인이나 국가나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한편 위안스카이는 1914년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하고 초급 총통제를 실시해 황제적 총통제를 구축한 다음 1915년 12월 12일 흥원체제를 통해 중화제국을 세우고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호국전쟁이 전국 각지에서 발발하면서 굴욕적으로 퇴위하고 몇 개월 안가 결국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리위안흥은 국회와 구약법의 회복을 선언했다.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1914년 중화민국 국회를 해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1914년 중화민국 국회가 성립이 됐었는데 그 성립이 된 국회를 위안스카이가 무력으로 해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보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계엄을 걸어가지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국회를 해산시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탄핵까지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갔다 오죠. 바로 위안스카이가 바로 이랬다는 거죠. 국회가 성립이 됐는데 국회를 해산시켰다는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강권으로, 강제로.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회라는 건 말이죠. 여러 정당이나 여러 정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국회잖아요. 근데 국회를 해산시킨다는 건 뭡니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내 생각대로만 해나가겠다 이거죠. 내 생각대로만 국가를 통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 한 사람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위안스카이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국가라는 건 물 건너갔다 이거죠. 민주국가라는 건 물 건너갔고 내 위안스카이가 내가 혼자서 해나갈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군벌의 날래. 위안스카이 사후 대리 총통 리위안흥이 국회와 약법을 회복시키면서 중화민국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정부 안에서는 국무총리 겸 육군총장 된 단치루이 사람이 이제 단추일이네요. 중화민국 초대 집정인데 대총통 리위안흥 사이 부원지쟁이 국회 내부에서 영국의 교통계 헌정삼각회가 헌법제정 문제로 격렬히 대립했다. 결국 장원복벽 이후 국회가 해산되면서 중앙에서는 북양 군벌 내의 파벌들이 돌아가며 베이징을 장악,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했다. 주로 단치루이, 쉬수정의
안휘 군벌과 펑고장, 차오군, 우페이프 등의 지계 군벌 간의 파벌 싸움이었다. 군벌의 난립이라고 나오잖아요. 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군벌의 난립. 민간 정치인이 아니고, 민간 정치인이 아니고 군복을 입은 군인이 정치 파벌로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민주국가는 물 건너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호법전쟁 시점에는 장추어린의 봉천 군벌도 가담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다. 지방에서는 북양 군벌과 충돌하는 광동, 광시, 원난 등 지방 군벌들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다. 그 와중에 순원은 1차 호법 운동을 벌여 광동, 광서, 운남의 탕지야오, 루룽팅 등 개개 군벌, 전개 군벌들과 협력해 1917년 광동 지역의 호법군 정부를 창설, 호법전쟁을 통해 북양 군벌을 토벌하고 중화민국을 되찾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애초에 지방 군벌들이 순원이 가진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이용해 자신들이 세력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순원의 북벌론과 크게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1918년에는 그를 실각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실망한 순원은 모든 직위를 포기하고 상하이로 이동한다. 너무 글씨가 텍스트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좀 크게 확대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텍스트가 작으면은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을 녹화해서 하는 거니까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리딩에 가는 나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크게 확대를 하고 이제 합니다. 이후 순원은 상하이에서 자신의 사상을 담은 순원 학설을 저술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1919년 2월 열린 남북 화의가 5월에 결렬되고 1919년 5.4운동 반발로 북양 정부의 힘이 쇠퇴하는 등 순원은 다시 재기 기회를 잡게 된다. 이에 1919년 10월에 중화혁명당을 개조해 국민당을 창설한다. 1919년 10월에 이제 중화혁명당을 개조해가지고 국민당을 창당했다는 거죠. 바로 장개석이가 이 국민당 소속이었었잖아요. 1920년 탕사 우이 등 이구사 정객들이 광저우 군정부 부정 이후의 합류로 다시 정통성을 회복한 순원은 광동군벌 천중밍의 협력으로 광저우로 복귀해 1921년 4월 27일 2차 군정부의 비상대총통에 취임한다. 이걸 보면은 말이죠. 청나라가 꺾어지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꺾어지고 이 중국이 굉장한 이 정치적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이거죠. 혼란기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왜 광복 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잖아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뭐 계속 눈만 뜨면 혼란이 벌어졌잖아요. 중국도 이랬다는 거죠. 중국도 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굉장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아 완전한 정통성이 없어 비상대청통이라고 했다. 이후 5월에는 군정부를 취소하고 정식
대총통에 취임하여 2차 호법운동을 전개했으나 1922년 영풍함 사건으로 축출당하면서 또다시 쫓겨나게 된다. 이때 거의 죽을 뻔한 순원을 살려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장제스다. 이제 장제석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922년 영풍함 사건으로 축출당하면서 이 손문희가 다시 쫓겨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쫓겨나면서 손문희가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게 된 사람처럼 됐다. 다 죽게 된 순원을 살려낸 것이 바로 장개석이었다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손문과 장개석 일파가 승리를 했다면은 오늘날 중국 대륙은 자유, 이 대한민국과 똑같은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손문과 장개석이가 아쉽게도 실패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이 다 공산화가 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장제석은 순원의 주요 신복 중 하나가 되었고 순원 사후 중산암 사건으로 국민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국민혁명을 이끌게 된다. 이때의 중산암이 바로 천중명의로부터 순원을 구해낸 그 영풍함이었다. 이제 국공합작 및 사망. 이제 국공합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공합작을 통해서 이 손문과 장개석이가 이제 패하게 된 거죠.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패하게 되는 게 나온 거죠. 두 번이나 군벌들에게 쫓겨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순원은 군사력이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갓 혁명을 성공시켜 성립된 소련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후 러시아 제국의 해외 기득권 포기 및 약소민족 지원 선언을 하였다. 레닌은 꼭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제국주의에 맞서는 식민지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도 레닌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는 당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 식민지 독립 세력이나 비서방 국가들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였고 중국의 여러 지식인들은 이에 환호했다. 소련의 특사 마링은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전락한 여러 국가들을 돌면서 이런 연합전선을 구축할 파트너를 찾으려고 했다. 처음에는 소련은 처음 장조린과 접촉했으나 장조린은 이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순원과 접촉했다. 결과적으로 순원은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소련은 순원에 여러 지원을 하게 된다. 소련은 장뿐만 아니라 순원이 빈번히 실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체 무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했고 이에 따라 국민당 자체의 무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여러 무기를 공유하고 군사 고문단이 파견되어 황포군관학교의 설립도 지원되었다. 이게 말이죠.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순원의 그 민주 세력들이 누구한테 자금을 받았느냐? 소련의 레닌한테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민주나 자유를 부르짖는 이런 민주 자유 세력들이 소련의 공산 혁명을 한 레닌한테 자금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바로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임시정부 요원들이 대부분 임시정부 요원들이 말이죠. 어디서 어느 사람한테 돈을 받은 줄 아십니까? 레닌이 돈을 준 거예요. 레닌. 소련의 레닌이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요원들한테 돈을 준 겁니다.
아니 상해의 임시정부는 어디서 뭐 학 파먹고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겠어요? 임시정부도 운영이 되려면은 돈 있어야죠. 돈 있어야 정부도 운영을 하지, 돈이 없으면 정부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나라도 없는데, 나라도 일본한테 뺏기고 나라도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그 세금을 거둔 돈으로 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세금을 거둘 국민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다 일본 국민이 됐는데 어디서 세금을 거둘 거예요? 돈이 나올 데가 없지. 돈 있어야 임시정부도 운영이 되는데, 이때 레닌이 그걸 알고 레닌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동시라고 있었는데, 이동시라고 그때 뭐 임시정부 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었는지 그래서요. 여기다 이제 8차 수염을 기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레닌의 자금을 받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임시정부에서도 파벌이 생긴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왜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겠어요? 파벌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안에서도 자유냐 공산이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갈등과 파벌의 싸움에 휩싸이다가 여러 가지로 유야무야 돼버리고 이름만 임시정부다 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김구 얘기가 나오는데, 김구는 끝까지 이제 자유를 이제 자유민주를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던 사람이 김구였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참 크나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를 외치는, 중국의 자유민주를 외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 소련 레닌의 자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죽도 밥도 안 되는 꼴이죠. 내가 여러 번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돈 타령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돈뿐이 이승열이는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모든 일이 돈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딱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돈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거 딱 하나만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이지, 세상 모든 일을 돈 가지고 다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레닌이 돈을 주는데, 중국에서 자유민주 활동을 하는 정치 세력한테 공산주의 레닌이 돈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레닌한테 자금을 받는 자유민주 세력이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 중국에서 자유민주 활동을 하는 정치 세력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징조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한테 자금을 받는 그 민주 세력들이 뭘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기막힌 일이죠. 이후 1923년 북벌군을 재조직해 광주를 회복한 이후 순호는 육해군 대원소로 취임해 임시적인 정부로 삼았다. 이후 소련과의 논의 끝에 제1차 국공합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원들의 국민당 입당이 허가되었고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나요?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세력이 소련의 레닌한테 공산주의 자금을 받으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꼴이라고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제1차 국공합작이 이제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자유민주를 부르짖는 국민당에 공산당원까지 입당을 했다고요. 입당을 시켰다고요. 공산당까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금을 받은 게 이게 큰 실수라. 근데 이 또 자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을 안 받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소련의 이제 레닌한테 공산 자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로 자유민주를 부르짖는 국민당에 공산당까지 입당을 시켰다. 이건 뭐 죽도 법도 안 되는 꼴이죠. 몇몇 군벌들과의 싸움은 지속되었고 순원 본인은 2년 안에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은 아무래도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펑이샹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차오쿤을 축절하고 전후 처리를 위해 순원을 초빙하자 대원수 주기를 후한민에게 맡기고 북상하였다. 도중에 일본에 들러 대아시아주의에 대해서 연설한 것이 나름 유명하다. 다만 해당 연설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은 세계 문화의 미래를 위해 서양 패도의 변견이 될 것인가 동양 왕도의 아성이 될 것인가를 물은 것은 해당 연설이 아니라 해당 연설의 기록 말미에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에 도착하기 직전 병으로 쓰러진 순원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곧바로 입원하였다. 당연히 전후 협상은 순원을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말았다. 1925년 1월 사실상 그의 죽음을 예감한 수행원들이 유언을 남길 것을 권유했지만 순원 본인은 유언을 남기면 뒷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할 것이기 때문에 안 남기는 것이 좋다라고 거절했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왕징웨이, 후한민, 쉬충즈, 타이지타오, 야중카이 등이 그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었다. 그러다가 1925년 2월이 되자 왕징웨이가 쓴 총리 유촉을 공식 유언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후 한 달간을 더 앓던 순원은 3월 11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된다. 내가 이번에 베이징에 온 것은 집안을 포기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꾀하고 국민회의에 의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삼민주의와 오권헌법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십수년에 걸쳐 국가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품어온 주의를 결국 완전히는 실행하지 못하였다. 동지 제군이 고군분투하여 국민회의를 하루라도 빨리 성립케 하여 삼민과 오권의 주장을 달성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손민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손민의 유언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삼민주의. 여기도 이제 백성민자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통치의 중심은 백성이다 이거야.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링컨 대통령이 그 전반 바로 시간에 링컨 대통령이 얘기되잖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연설했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국민이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링컨이 이제 연설한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순원은 파란만장하게 이 생을 간암으로 떠나게 됐다. 근데 이후에 또 이제 이후가 또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